예, 뉴스 진행하다 보면 용어를 어떻게 쓰냐 가지고 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무상급식을 보편적급식으로 바꾼 것도 그런 고민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토막살인도 이번에 저희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신훼손 사건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너무 용어 자체가 잔혹하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런 사건은 잊을만 하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시화방조제에서 이런 시신훼손 사건이 발생했는데 올해 들어 벌써 3번째입니다. 아직 수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는 시신훼손 사건이 꽤 여럿입니다. 오늘 탐사플러스는 그동안 일어났던 이런 시신훼손 범죄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박소연, 박영호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물속에 잠겨있던 갯벌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기 시화방조제에서 훼손된 시신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5일입니다. 그건 놀러 오신 분이에요. 놀러 와가지고 게 잡으러 왔다. 이게 조그만 개들 있잖아요. 피의자 중국 동포 47살 김아일은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부인인 42살 한모 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급기야 한 씨를 목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하는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김 씨가 카지노에서 탕진한 6천만 원이 화근이었습니다. 돌아간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박춘봉, 인천모자 살인사건, 우원춘. 엽기적인 시신훼손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시신훼손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해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시신훼손 사건은 모두 22건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은 모두 3건입니다. 범죄심리 분석관들은 훼손된 시신을 보면 범행 동기를 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훼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훼손했는가? 사실 이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유기의 목적이 먼저 가는지 아니면 훼손 자체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판단이 달라지거든요. 시신훼손 사건의 유형은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거나 분노를 풀고 모욕을 주기 위해 시신 일부를 보관하려는 특이한 취향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고 또 피해자의 어떤 시신을 유기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그런 목적에서 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범인 77%가 일주일 안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기된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면 대부분 용의자가 이 피해자 중심으로 해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검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 79%가 서로 아는 사이로 부부이거나 동거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범행은 금전이나 말다툼에서 비롯한 게 65%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만 5년 사이 시신훼손 사건 55%가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기 서남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장이라든지 또는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익명성이 높아지고 또 인구 유입이 자유롭다 보니까 또 지역 사회 유대가 좀 약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범죄 발생 요인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성별은 80%가 남자였으며 반면 피해자의 87%는 여자였습니다. 이곳 시아오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범인을 검거했지만 올해 초 1, 2월 연달아 발생한 토막 살인 사건은 여전히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미제 토막 살인 사건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박영호 기자가 그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